말 많은 물고기.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번에는 제가 그 아이들의 언어 발달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보셔야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언어 발달을 방해하는 접근법과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접근법,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뇌 발 두뇌를 퇴화시키는 언어 발달을 퇴화시키는 접근법과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접근법. 그래서 제가 인제 고거 들어가기 전에, 까먹기 전에, 제가 앞서서 그 이 TV 똥덩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거를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까먹고 안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길다 보니까 그걸 다시 만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뭐 그거는 그런 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인제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제가 요 두뇌 발달 기초 과정, 요거는 인제 개강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들으시겠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관찰과 지식의 개념화라고 하는 게 인제 요게 두뇌 언어 발달에 인제 언어와 두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자폐 아이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핵심이 되는 요소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오픈은 돼 있는데 누구든지 등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 중간에 이 수업은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거는 앞에서 제가 했던 수업 중에 자폐아이 교육 방법 개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는 누구든지 등록도 할 수 있고 중간에 들어와서 중간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주제 같은 거 뭐 관심 있으면 들어오고, 시간 되면 들어오고, '아 나는 뭐 요번 주는 들어가 볼래.' 뭐 '아 이 오는 주 다음 주에는 나 일이 있어서 안 들어갈래.' 이게 가능해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수업을 다 등록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데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그 어떤 교육이다 보니까, 현실에서 그 아이들에게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개념을 많이 다루는, 여기서도 인제 개론이라고 얘기했고 개념이라고 또 인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배경 설명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문제가 있죠. 이 수업을 적어도 70% 이상 듣지 않은 분이 그 코칭 수업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코칭 수업으로 넘어갈 때는 개별화돼서 아이의 그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를 말 그대로 하나하나 일일이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고, 그거를 가지고 시도해 보고 또 한번 그걸 가지고 또 수업을 하고, 계속 연결을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코칭 수업에서는 이거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를 계속 반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인원도 제한이 있고요. 최대 인원이 제한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기초 과정은 제가 왜 중간에 들어오는 거를 안 받느냐라고 하면, 요거는 인제 개설이 돼요. 제가 뭐 이거를 듣겠다고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인제 제가 연락을 안 드려서 그런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인제 개설이 되고, 뭐 저는 한 분이 와도 수업은 시작을 하니까 개설은 되는데, 그래서 인제 요거는 뭐 지금 뭐 요번 주말까지 아마 저희 이 등록이 없으면 아마 저희 다른 분들은 인제 들어오지를 못하실 거고, 자폐아의 언어 및 두뇌 발달 방법, 요거는 오픈은 돼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등록하는 분들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번 주말인데, 요번 주말까지 등록하는 분이 없으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요거는 폐강을 할 거예요. 지난번 텀에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인제 등록을 하셨었는데, 요거는 폐강 등록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없으면 저로서는 인제 그거를 오픈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닫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요거는 뭐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두뇌 발달이라고 하는 것과 이 개념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이 돼 가면서 보면은 인제 알지만, 특히 요게 진행이 되면요, 앞으로 되돌아가서 처음에 기초를 설명하는 거를 계속 반복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쌓여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준이
한 수업을 한 달, 이게 인제 이 10 주로 해 놨는데 인제 4월 달 초까지 하는데, 앞에 한 3-4주 들은 분들과 처음 들어오는 분들과는 수준 차이가 확 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들어오게 할 수가, 중간에 들어올 수 게 할 수가 없는 게, 들어와도 돈 낭비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인제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이거를 인제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연결시켜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언어 발달, 특히 자폐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할 때 그 방법에 들어가면 두 가지로 확 나뉘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의 언어 발달, 두뇌와 언어 발달을 모두 퇴화시키는 방향으로 흐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두뇌 발달과 두뇌와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쪽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가지고 내가 아이에게 접근하는 게 어느 쪽인가를 보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일상에서 특히. 퇴화하는 거는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일방적 명령, 의견 전달, 의견 전달. 이게 뭐냐? "이거 해. 이거 해. 하지 마.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나쁜 거야. 야, 이거는 저기 오늘 저 밥 먹기 전이니까 너 먹으면 안 돼." 이것도 해, 하지 마. 의견 전달. "이거는 이런 거야. 저거 자동차야. 이거 강아지야." 이거는 두뇌를, 언어 발달을 퇴화시켜요. 여기서 인제 오늘은 언어를 하는 거니까, 뭐 언어 발달과 두뇌 발달이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요. 왜? 언어가 발달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뭘까요?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상호작용이 있어요. 제가 앞서 영상 만든 거에서도 예를 들은 게, 정글의 모글린가 하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영화와 책도 읽었었는데 그 내용이 있어요. 혼자 어렸을 때 따로 그 부모 잃고 정글에 남겨지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누구랑 대화하죠? 원숭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언어의 발달의 핵심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글리가 맞죠? 네. 이 정글북, 제목이 정글북이네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인간과 접해 가면서 의사소통, 언어를 익혀가기 시작하는 게,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고리가 만들어졌을 때 돼요. 일방적인 명령, 의견 전달, 의사소통을 끊어요, 오히려. 뭐 이거는 그냥 그 부부 사이에 실험을 해 보세요. 그 남편이든 아내분이든 들어오면은 "신발 벗어. 이거 해. 가서 뭐 이거 하고. 지금 이거 하고." 이렇게 해 보세요. 뭐 군인들이라면 훈련 받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뭐 군인들 같처럼 뭐 직업적인 그런 어떤 뭐 의지라든가, 또는 그 돈을 뭐 받는다든가, 그걸 해서 뭐 돈을 받는다든가, 뭐 '내가 원하는 게 얻어진다.' 그러면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자폐 아이들은 오히려 의사소통이 되게 어려운 상태에서 사회성마저도 떨어지는데, "이거 해. 저거 해. 이거는 이런 거야." 통할까요? 안 돼요. 두뇌가 언어 발달이 퇴화하는 걸로 들어가요. 두 번째, 아이를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막 이 생각이 들죠. 애한테 설명해 주는데 그게 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예요. 지나가는데 뭐 그 솜사탕 가게가 있다. 저거 솜사탕 가게네. 설탕으로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하게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 먹고 이렇게 하면 저거 단맛이 나고 어떤데 사 줄까?" 이러면서 설명 하게 하고, 아이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질문. 여기다 인제 더하기 욕구 충족을 위한 질문. "저거 사 줄까?" 뭐 이러는데, 특히 여기서 욕구 충족을 위한 질문인데, 아이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욕구 충족을 위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는 솜사탕에 관심이 없었는데 솜사탕을 뭐 이렇게 막
설명해 줘 가면서 그다음에 욕구 중에 "사 줄까?"라고 하는 거. 예. 이것도 두뇌가 퇴화하도록 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왜냐? 아이가 듣질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설명해 주고 욕구 충족을 위한 질문 던져 놓고 아이가 반응이 없으면 '아이 그래. 이놈 녀석 이 녀석은 뭐 반응도 없고 그러네. 뭐 내가 다음에 다시 해 보지.'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욕구 퇴 언어를 퇴화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걸 사용하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해 주면은 듣지도 않고 이 내가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 짜증나.' 이 순간 아이가 이거를 이런 표정과 이런 분위기를 딱 보면 어떻겠어요? 무서워하고 거리를 두게 돼요. 그럼 언어 발달이 퇴화해요. 발달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자 거기다가 인제 요거 둘로 딱 나눴는데 셋으로 나눌게요. 이 촉지는 요쪽에다 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 효과가 없는 접근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아이를 가르쳐 학습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 연어를 보면서 인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연어 저거 봤지? 저거 저희 강에서 색깔이 빨갛게 바뀌어. 이 쟤네들이 색 알 낳고 나면 쟤네들 죽어." 뭐 이러면서 뭐 가르치는 거. 거기다가 가끔은 여기다가 이유도 돼요. "아 빨갛게 바뀌는데 저게 성 호르몬이 발달이 자꾸 나와서 성적으로 뭐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올라오면 먹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 낳고 나면 죽고." 이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 여기에 인제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아이에게 단답형으로 물어요. 그래서 개를 가르치면서 "저건 뭐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 질문이 같은 거니까 "저건 뭐야?" "어 저 피자 이름이 뭐지?" 그러면서 또 피자가 있으면 피자 가져다 놓고 뭐 페퍼로니가 올라갔으면 "저기 올라가 있는 저 빨간색 저거는 뭐지?" 이렇게 묻는 거. 이 묻는 게 뭐를 묻죠? 지식을 물어요. 아이의 지식을 물어요.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 어떤 경우냐? 아이가 그냥 관심이 없으면 효과가 없어요. 뭐 "저게 뭐야?" 그랬는데 나는 뭐 딴 데 쳐다보고 관심 없어 하면 효과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두뇌를 퇴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 그러느냐? 아이가 페퍼로니 피자를 되게 좋아해서 자주 먹어요. 그리고 페퍼로니라고 하는 것이 올라가 있는 게 뭔지도 먹어 봤고 경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페퍼로니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모르고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저건 뭐야? 너 저거 뭔지 알아?" 이렇게 묻는다는 거. 그러면은 이건 뭐를 뜻하느냐? 아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너 저거 모르지? 저거 이름이 뭔지 알아? 얘기해 봐. 답을 얘기해 봐." 답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게 돼 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는 내가 아는 거면 "나 시험하나?" 요거는 똑같아요. 저희 뭐야 부부 사이에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너 이게 뭔지 알아? 당신 이게 뭔지 알아? 당신 저희 피자에 저 빨갛게 올라간 거 저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나 무시하냐."고 당장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은 물 건너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찌감치. 그리고 효과도 없고 그 소귀의 경읽기가 계속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뇌 발달이 가능한 언어 발달이 가능한 을 촉진하는 접근법은 뭐냐? 요거는 같은 방법인데 쪼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단답형. 첫 번째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요. 1 단계는. 뭐냐면은 아이가 그 모르는 것이 있을 때 1 단계. 1 단계 요거를 1 단계로 놓으면은 앞부분에 제가 놔야 될 게 빠져버리네요. 예. 요걸 1 단계로 놔야 될 게 아니라 1 단계부터 설명을 해 볼게요. 1 단계. 뭐가 있냐면 아이의 욕구 충족을 위한 질문, 설명과 질문. 요거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예.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같은 거지만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차이를 보질 못하면은 실제로 접근하는 걸 굉장히 이 아이에게 그냥 마구잡이로 써먹다가 그냥 말 그대로 운이 좋으면 아이는 언어 발달이 되고 운이 안 좋으면 계속 언어 발달이 막히고 이런 상태로 가 버리거든요. 여기서 욕구 충족을 위한 설명과 질문에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가 원할 때. 아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딱 보면서 그 솜사탕 과자 만드는데 한참 서 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도. 자 그러면 이때는 아이가 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욕구 충족을 위한 설명과 질문 이게 사실상 순서가 바뀌었어요. 질문과 설명이에요. 첫 번째는 질문이 먼저 들어가요. 저거 솜사탕 먹고 싶어?" 라고 묻는 거죠. 그다음에 같이 설명이 들어가요. 저 솜사탕은 저 설탕을 녹여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설명으로 쭉 시작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서 "뭐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빼놓지 말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 호기심 질문. 뭐냐? "저거 맛보면은 얼마나 달까?" 저렇게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입에 들어가도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많이 달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나 달까?' 이런 식으로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고 요게 인제 언어 발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욕구 충족을 위한 질문과 설명. 그런데 다만 여기서 조건은 아이가 원할 때. 두 번째 단답형. 단답을 유도하는 질문. 자 요것도 앞에랑 비슷하죠? 단답을 유도하는 질문. 앞에서 먼저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저 피자 위에 저 빨간 건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랑 같은 내용으로 보이죠? 근데 쪼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연어가 강에 올라오는데 오는데 왜 올라오지? 연어가 색이 바뀌는데 왜 색이 바뀌지?" 근데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아이가 경험한 내용. 아이가 직접 보고 그 관심이 있어서 쪼끔이라도 봤던 내용.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다 다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인제 고 부분은 뭐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뭐 다루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언어 발달에 대한 거니까 이거서부터 다룰게요. 그 아이가 경험했다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가지고 아이의 단답을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왜?"라고 하는 질문 그럼 "알라으러."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단답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일상에서 먹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는 항상 써먹던 거라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묻는 거죠. "뭐 먹고 싶은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초코 과자인데 뭐 초코 과자를 아이가 먹고 싶어 한다 그러면 초코 과자가 여러 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런 초코 과자 있고 A 초코 과자 있고 B 초코 과자 있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 먹을래?" 이렇게 단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 단답을 유도하는 건데 여기서는 똑같죠. 욕구 충족을 해 주면서 단답을 얻어낼 수도 있고, 아이가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거를 통해서 호기심과 질문으로 갈 수 있고, 이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확장을 했을 때 바로 아이가 경험을 했던 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단답형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는 여기서 단답으로 오죠. 예를 들어서 뭐 "빼빼로가 먹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몇 개? 3개 줄까? 5개 줄까?" 뭐 이러면서 하면 아이가 뭐 "나 5 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단답으로 아이로 하여금 단어를 그 선택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게 일단 2 단계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인제 저희 보면은, 여러분도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 두뇌를 퇴화시키는, 그러니까 언어 발달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언어 능력을 퇴화시키는 그런 접근법과 차이가 뭘까요? 여기는 아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의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거는 "저거 뭐야? 이거 사 줄까? 저거 맛있는데 사 줄까?" 부모가 선택하고 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선택하고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거는 언어를 퇴화시키는 쪽으로 흘러가지만, 여기서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아이의 의견을 묻는 그런 단답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아이는 이걸 통해서 뭐를 익혀가냐면, 내가 답을 찾아낼 수 있고 내가 이런 거에 답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상대방이 인지할 그 답을 찾은 거를, 내 답을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용기자 자신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거는 아이를 통해서 보기가 어렵죠.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TV에서 뭐더라, 무슨 역사든지 뭐 이런 거 다루는 내용들이 있을 때 한번 쭉 보세요. 강의하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서 딱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박수 막 쳐 주면서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알지?"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를 뜻하냐면, '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두뇌 능력을 사람들은 '아 저게 대단한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기본 바탕이,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무의식 속에 그런 기본 생각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답을 찾았다. 내가 여기서 이런 답을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상대방에게 설명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다.' 이거는 아이의 자존감을 확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나중에 가면 이게 독이 돼요. 공부하는 데 두뇌 발달을 계속 발달을 시켜갈 때, 단계별로 인제 발달을 시켜갈 때 후에 가면 독이 되는데, 왜 독이 되냐면, 아이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답을 아이들은 자기가 찾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자기가 찾았잖아요. 자기가 답을 생각하고 의견을 내고 선택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졌으니까. 그런데 스스로 답을 찾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아이들은 이때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왜 내가 답을 찾는 과정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희 애가 그랬어요. 예. 지가 되게 똘똘한 줄 알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한 번은 앉아서 얘기하면서 애가 공부하는 거를 딱 놓고 "이건 뭐야?" 애가 답 잘해요. 지금 피지올로지,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그게 생리학하고 분자생물학 하고 있는데,
그 분자생물학 가지고 같이 공부할 때 보면 제가 질문하면 답 딱딱 나와요. 바로바로. 배운 지식도 있고 그 안에서 읽어 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아빠가 여기서 네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하지 않았으면 너 이거 답할 수 있니?" 그랬더니 그때 가서 쪼끔 깨닫더라고요. '아 이게 질문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후에 가면 이 단답형의 것이 독이 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스스로 공부를 시작할 때 인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고, 일단 시작은 단답형이라도 아이의 의견과 판단이 들어간 선택이 들어간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찾아간 언어 발달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그다음부터는 살을 붙여가는 거죠. 요거는 제가 예전에 다뤘던 걸로 기억하는데, 초코 과자 몇 개, 2 개, 3 개, 뭐 그랬을 때 3 개. 그러다가 애가 더 안 가고 3 개를 받아 줬는데도 머뭇머뭇하고 있다 그러면 "어 3개 가지고 부족해? 부족해? 그래. 그러면은 2개 더 먹으면은 되겠어?" 이거는 주기 전에 항상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고 나면 게임 끝나요. 아이가 원하는 걸 얻는 순간 아이는 말 듣지 않고 그냥 쪼르륵 달려가서 먹을 거 먹지. 그 교육은 항상 아이가 원하는 걸 충족해 준다. 그런데 고 충족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진짜 시작이 되는 거지, 이 저기 뭐야 충족을 해 놓고 하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조건이 걸려 있을 때 어른들이 말을 듣지, 조건을 충족하고 나면 배째. 그러고 뒤로 넘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자빠지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얻기 전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로 하여금 이 개념을 인제 쌓을 수 있도록 하나씩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로 하여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인제 음식이라든가 다른 것에 확장을 시킬 수 있도록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 나가면서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게 실제로 자폐 아이들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딱 둘로 나눠서 언어 발달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지, 언어 발달을 촉진하려면 어떤 식으로 아이에게 질문하고 설명하고 할 수 있을지, 이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 둘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이와 의사소통의 그 그 가능성은 점점점점 멀어지는 거고, 이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사소통의 이제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 갭은 점점 좁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실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방법을 찾아보고, 그거를 이제 접근법을 써 놓았다가 그걸 가지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시간도 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요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